자, 이제 공부하실 주제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관리계획의 한 내용이 되게 될 것이고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규제하게 하는 계획에서 미리 시험 문제 쟁점을 삼게 되면은 건폐율 용적률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고, 용도 제한을 묻는 문제는 다 찍는 문제입니다.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용도 지역 지정함에 있어서 소위 절차상의 특례 등 관련해서 하나의 쟁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용도 지역 파트는 시험 최대 1년에 2문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두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틀 자체를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용도 지역의 모든 토지 이용 규제 출발점이 되는 게 뭐가 된다? 용도 지역. 즉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 기반 시설, 지구 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있으면 항상 존재하는 게 뭐가 된다? 용도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잡으셔야 돼.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가 된다? 용도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용도 지역 직접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알아야 되는 것이 용도 지역의 종류라고 하는 거. 자, 용도 지역 총 21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크게 4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서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거,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 나중에 16개, 주상 공록 등 16개로 세분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이런 뉘앙스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묶어서 도시적 외의 지역 또는 비도시 지역이라 해서 주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 지역 시험에 안 나오고요. 유일하게 하나 나왔던 것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 16회 때 공법에서, 그 다음에 26회 때 학계론에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보전하고 보육성하기 위한 땅,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개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땅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죠. 관리 지역 이름 외우는 거야. 계생보 어렵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도시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생산관리 지역 농림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보전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래서 관리 지역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관리, 용도적 21개 중에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한편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상 공록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총 16개. 주거지역은요, 전, 일, 준 등 크게 크게 3개, 총 6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해서 1전단, 2전공, 학계론 때문에 필요한 개념이죠. 1전단, 2전공에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독주택 중심이다. 이에 대해서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어떻다? 바로 공동주택 중심이다 해서 1전단, 2전공이라고 하는 거 해서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개념 두 가지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에 따라서 1, 2, 3종으로 분류가 되게 된다 해서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주거 기능 외에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일춘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린이라고 해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심 상업지역, 조금 처지는 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도매시장, 근린상업지역은 소매시장이란 뉘앙스, 재래시장이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 못 외워요. 이거 외워지지도 않고요. 뉘앙스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중심 일반 유통 근린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 공업지역은 전일준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전용 공업지역 주로 중화공업,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외에 주거,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래서 나중에 준주거라든가 준공업이란 용도지역은 상업지역과 유사하게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법 공부하다 보면 공개, 공제 기억나는 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준일주라고 해서 상업적 전부에 대해서 준주거, 준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공개, 공제를 설치를 하게 된다. 이런 게 나중에 건축법 할 때 나오게 되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건축법 보면은 또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해서 주거적 60,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지 200 이런 순서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 자체는 사실은 이게 몰라도 답 고를 때는 별 지장이 없는데, 뒤에 나머지 내용을 소화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용도적인 뉘앙스 알아야 되고요. 주상공록이라고 해서
해서 녹지 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생보 이렇게 가는 거죠. 아까 관리 지역은 개생보 이런 식으로 갔었고, 녹지 지역은 자생보. 그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보전 녹지. 해서 도시적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 용도적 21개 중에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 환경 보전 지역. 관리적 세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관리. 좀 이따 논의 쟁점 삼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21개, 도시적 16개에다가 관리적 3개, 농림, 자연환경 보전제까지는 21개의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전 국토를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기는 이유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 규제할 것이냐, 복잡스러우니까 21개 등급을 매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용도지역,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용도지역을 이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길 때는 입안에서 결정 고시하는 과정 등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21개 중에 어느 하나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것인가, 기초조사, 이때 환경성 검토나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런 일정한 과정 등을 거쳐서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깁시다라고 안을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입안하고 협의심이 결정고시, 이런 흐름에 따라 가게 되는데, 시험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이 용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이방 결정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이 중에서는 한 개 정도만 답이 되는데, 일단은 자, 20회 때 나왔던 거,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공유수면 같으면 어떻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사실은 우리 가족 같았으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할 텐데 남남이니까 다 설명드리는 거야. 자, 바다를 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 토지 등급을 매겨야 될 텐데, 원래는 이제 기초조사하고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매립 목적하고요,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기능이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이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선 굳이 쟁점 삼으면 같을 때만 문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벌써 10년 넘은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외울 건 뭐가 돼? 환원되지 아니한다라는 명제. 자, 최근 23회 때인가 나왔었죠. 그리고 27회 때인가 도시개발법에서 같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게 뭔 소리죠? 모르지. 그냥 이 파트에서 유일하게 출제하는 포인트가 뭐가 된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환원된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환원되지 다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더 환원된다. 과정 설명 간단히 드릴 텐데 기억하실 것 같아요. 키워드는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지금부터 제가 뭐라고 씹으리더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쟁점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때 속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냥 외우면 되는데 왜 지랄할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저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개념 설명드립니다. 어떤 토지 용도 지역이, 자,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택지 개발 지구라는 게 지정되면, 여기는 특별히 신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개발해야 되니까 용도지역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의제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 쳤을 때 혹시 택지 개발 지구가 나중에 나가리가 되는 사유는 있다. 두 개가 뭐냐면 중간에 사업 안에서 나가리가 된다. 또는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나가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사업이 다 완료됐으면 더 이상 택지 개발 사업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실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완료가 됐을 때 기존의 용도지역, 과거로 환원시킬 이유가 없다. 신도시 됐으니까 그냥 용도지역 뭐로 본다? 도시 지역으로 보게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 자, 완료 들어가면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근데 이게 이제 원칙은 못 내거든요. 예외만 내기 때문에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나머지 다 잊어버리고 환원되지 아니한다.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 정도면 겁나 길어. 이게 억수로 길게 나온다고요. 뒤를 보셔야 돼. 앞을 보면 전혀 파악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뼛속에는 뭐가 투더코 뼛속까지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게 뭔 소리인데 몰라. 그냥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시는 게 훨씬 싸게 먹혀요. 왜? 이거 말고는 낼 것 겁나 많거든. 해서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게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두 군데서 나와요.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환원되지 아니한다. 틀린 걸 고르시오. 또 다 환원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23회 때, 27회 때 두 군데서 도시개발법, 국토개법 두 군데서 나와요. 해서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는 간단한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벌벌 떨리는 문제, 건폐율의 최대 한도,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쉽지가 절대 않아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금방 될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서는 금방 되는데 시험 볼 때는 만만치가 않아요. 자, 해서 가십시다. 우리가 용도지역, 도시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일춘 이런 순서로 주거지역은 3분되고 총 6개가 있었죠. 상업은 중심, 일반, 유통권리는 4개, 공업지역은 다시 전일춘, 녹지는 자생보 해서 이게 이제 외워야 되는 이유가 이 건폐율, 이 용적률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해서 시험 문제 보실 때는 이게 소위 법에서 정하는 최대 한도라고 해서 55, 66, 57 해서 주거지역 6개, 상업지역은 9, 8, 8, 7이라고 해서 3가지, 4가지.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777, 녹지 이하로 다 얼마? 20% 이하 해서 5, 66, 57, 9, 8, 8, 7, 777 다 20%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 도시적 외적 묶어서 갈 거야. 한편 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500이라고 하는 거 이게 주거지역 6개 1500, 1300, 1100, 900에서 중심 1500, 일반 1300, 유통 1100, 근린상업지역 900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업지역 300, 350, 400, 녹지는 100, 180에서 도시적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데가 뭐가 된다? 보전 녹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규제가 세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고요. 도시적 외적은 다 20에 80이죠. 그런데 계획관리지역만 얼마? 40에 100이다 라고 하는 거 해서 이게 이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따져묻는 문제 겁나 어렵습니다. 제가 14회 시험 볼 때요 내가 틀려봐서 알거든. 이게 머릿속에는 움직이는데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이게 너무너무 긴장이 되기 때문에 저 강산대도 틀려버렸다고 짜증나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무조건 써야 돼. 건폐율 물어보면 55, 66, 57, 상업지역 9, 8, 8, 7이라고 하는 거, 공업지역 777, 녹지지역 2, 2, 2. 나머지 도시적 위적은 다 20%인데 계획관리지역은 얼마? 40% 이하. 자, 다시 주거적 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그리고 500이라고 하는 거, 1500, 1300, 1100, 그 다음에 900, 200씩 깔아 내려가는 거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300, 350, 400이라고 하는 거. 녹지지역 100, 180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 180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도시적 외지역이고요. 도시적 외지역은 다 80%인데 계획관리적 얼마? 100% 이하.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든 작업이고요. 단순한 게 해서 혹시 조금 여유되고 좀 학원 좀 빨리 오시고 시간 남으면 떠들지 좀 말고 지금 뭘 맨날 똑같아. 초등학교 때부터 떠든다고 선생한테 뒤지게 욕먹기 시작하면 중학교 때는 대가리 컸다고 선생 오면 뒷담 하면서 떠들고 학원 오니까 그동안 이제 사무실에서 못 들었던 거 그래서 뭐 다시 뭐 볼 것처럼 이게 시험 끝나고 나면요 서로 쌩까게 됩니다. 관심사가 없거든. 누구는 쇼핑 가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여행 가는 걸 좋아하고 최소한 여러분들은 학원만 아니면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어. 그때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친해봤자 나중에 다 헛짓거리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5, 6, 6, 5, 7, 9, 8, 8, 7. 그래서 티내고 하진 마. 그렇다고. 뭐 말 거는데 이지를 하면서 이게 보게 되면은 재수 겁나 없어. 공부도 못하는 게 티난다고. 저희 그 시험 보는 날 보면 가관입니다. 시험 보는 날 가면 별인간이 다 있어. 평상시 맨날 지각하던 인간이 시험 볼 때는 아침 7시에 가갖고 이불, 담요를 준비해서 대가리 쓰고 나서 공부를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같은 학원생이 오셨냐고 이지랄 하는데 이지랄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척. 그러면 한 해 더 다닌다. 시험장 가서는 오버하지 말자. 보고 싶어도 어떻게 힘이 뚝 떼고 나는 다 외운 것처럼 의연하게. 그래서 어떻게 시험 보면 깜깜할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없다 다음에 틀린 걸 뭐 고르시오. 없다 찾아보고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5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야. 그래서 시험 볼 때 이게 되게 진짜 중요해요. 시험 볼 때는 진짜 힘든데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쫄아본 적이 없어. 중3 때 집 나갈 때 집에 한번 기어 들어갈 때 그때 눈치 본 걸 빼놓고는 평생 한 번도 눈치 보고 안 보고 살았는데 시험장 가면은 그렇게 눈치가 보이고 별의별 누가 말 걸면 걸어서 짜증나고 또 말 안 걸면 또 서운해. 저게 날 무시하나? 이 생각까지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래서 시험장 가실 때는 침 좀 뱉으면서 들어가는 게 진짜 지금 미리 마음의 준비하셔야 돼. 쫄린 모습을 갖고 쫄지 마. 내가 찌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쫄리면 저 나머지 개, 돼지 같은 것들은 얼마나 쫄릴까라는 마음으로 자 무시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좀 시험 볼 때 나아요. 저는 시험 볼 때 그런 시험을 항상 잘 봐요. 실력보다 훨씬 점수가 잘 나와. 왜? 마음 자세가 이렇게 내가 문제 풀다 막히잖아요. 그럼 옆을 쭉 봐봐. 와. 제 엄마도 지금 애 새끼 낳고 나서 미역국 드셨을 텐데, 아우, 저 버러지 같은 것들도 열심히 하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니까 왠지 느낌, 그때 막 생각해. 혹시 내가 다 맞춰갖고 찍은 게 맞아갖고 수석을 하면 이걸 공부가 제일로 쉬웠어. 이 개뻥을 칠까? 이런 쓸데없는 몽상에 빠지게 되면 시험 볼 때 아주 행복하게 보지네. 물론 채점할 때는 처참하지. 다 나갔으니까. 근데 시험 보는 과정 자체는 즐거워. 근데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 시험 보실 때 쫄아있는 사람들이야. 시험 볼 때 진짜 별의별 인간 다 있다. 우는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아저씨들은 조금 체면이 있어갖고 울지까지는 안 돼. 그 답안지 못 내고 기웃기웃 하면서 좀만 답안지 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보내지만은 절대 답안지 받아주지 않습니다. 민원 발생해서 절대 얄짤 없어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부터 모의고사 볼 때 계속 훈련하셔야 돼.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숫자 외우셔야 돼. 숫자 외우셔야 돼. 겁나 어려워. 쉬는 시간을 조금씩 투자해 주실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 지역, 요거 관련해서 굳이 이제 개념을 삼으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확인 설명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나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 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입관비, 거래 예정 금액,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료세 이런 게 이제 기본 확인 사항인데 그 중에서 공법상 이용 규제, 지역, 지구구역, 도시군객설, 지구단계획 등은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통해서 확인 설명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주제, 건폐율 용적률 상한 뭘 통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 설명한다. 그래서 이 숫자는 자, 각 지방의 의회에서 지방의 의원들이 건폐율 용적률 상한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다. 근데 시험에서는 숫자, 최대 한도만 물어보게 된다 해서 제일 유력한 문제. 그리고 나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본 틀어 가십시다. 토지의 종류로서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건물의 종류로서 건물의 용도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한번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건물의 종류 9개 그룹 자산 전문, 영교, 근주의 이렇게 갑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의 해서 자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다.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의. 자 혹시 외운 분을 위해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속한다. 산업 등 시설군, 운창공, 위, 참여장에서 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까지 이런 것들이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은 쉽습니다. 전기 관련해서 발전시설, 통신 관련해서 방송통신시설, 문화및 집회시설군 이름 똑같죠?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다섯 번째 돈 내고 영업시설군에서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생활시설 이런 게 있고요. 여섯 번째 자산전문 영교해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교수야 의노라고 해서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야영장시설, 자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이 교육 및 복지시설군 여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 근린생활시설군에서 1종과 2종. 여덟 번째 주거무시설군. 굳이 외운다면 이건 꼭 알고 들어가야 되죠. 단독주택에는 뭐가 있다? 협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외울 거 학개론 할 때 나왔던 거 있었죠? 3층 예 330여를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관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 공동주택의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라고 해서 자 기본 자 기억하실 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5계층 이상의 주거 용도 연립 다세대 4계층이야 공통적인 요소.
그래서 660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가 되면 다세대. 아까 다중주택은 3층에 330 이하, 다가구주택은 3층에 660 이하. 이런 식의, 이거는 이제 학개론 할 때도 필요한 개념이고요. 하여튼 기초적인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업무시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 오피스텔 같은 게 이슈가 됐죠. 교정 및 군사시설, 그 다음에 그 밖의 시설군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에서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을 이렇게 건물의 종류라는 개념이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서 말이죠. 자신의 토지에서 토지를 보면 항상 뭐가 존재한다? 용도적 21개 중에 하나가 있게 된다. 그 건물 지을 때 아까 56657, 9887, 777 다 20% 이하, 계획거리적 40% 이하라든가 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100, 180 등 이런 건폐율 규제, 용적률 규제 외 용도 제한도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1전단, 2전공이라고 했으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입주가 금지가 되게 된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이라고 해서 4층 이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파트가 한다는 게 일종 전용 주거, 일종 일반 주거 등이 있다. 근데 이걸 외우기는 어려워요. 나중에는 이제 주택 주거적 위주로 이제 문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뭔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용도 지역의 지정이 있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건폐율의 최단도, 용적률의 최단도에 바로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다. 근데 용도 제한 문제는 뭐 두 번째 우리 기출문제 처음 할 때도 설명드리지만 못 외웁니다. 학원 강사가 풀 수 없는 문제니까 그냥 버리는 문제. 대신 우리는 건폐율하고 용적률 문제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실 것. 자, 그래서 이 21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를 보게 되면요. 자, 가장 규제가 센 게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래서 도시 용도 지역이 정해지지 않게 되면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보전 녹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체크해 볼까요? 자, 다 잊어버릴 건데 딱 한 번 나왔어. 23회 때인가.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건물이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일종인 고도지구로 묶여 있으면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 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다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래서 별 의미는 없고 23회 때인가 한번 답이 됐던 주제.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어떻다? 대지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어떻다? 고도지구. 오늘 외워내십시다.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건축물의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어떻다고요?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건축물의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 뭔 소리죠? 외워버렸습니다.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무조건 다 어떻다?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만 이제 좀 기출 중에서 다루기 좀 어려웠던 주제가 되겠고요. 자, 바로 가서 문제 몇 개만 체크를 해볼까요? 자, 보니까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문제는 정말 감사하지. 주상공록이 아닌 것. 주상공록을 뭐라고 한다? 도시지역이라고 부르게 되죠. 주거지역은 전일준 등. 자, 총 6개. 상업적, 중심, 일반, 유통권리인 공업적 전일주, 녹지는 자생보에서 답은 1번. 와, 이 공법에서 이런 문제, 유치 찬란했던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두 번째 관련한 주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너무 어려웠어요. 자, 1번 이종 전용 주거 지역 나와 있죠? 자, 우리 외울 때 1전단 2전공 이렇게 오셔서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뭐가 된다? 공동주택 중심. 그리고 지문 읽으실 때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놓칩니다. 왜? 삽질을 하게 되거든. 무조건 뒤부터 키워드 주어부터 보셔야 돼. 얘는 뒤에 이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1전단 2전공이니까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에서 1번 틀렸고요. 준공업지역 자, 바로 경공업의 주거 상업기내 보완 틀렸는데 이슈한데 공유수면 오랜만에 나와 있다. 그럼 뭐 나와야 돼?
같으면, 공 있으면 떠 있으면 어떻다고요? 같으면이라고 하는 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어떻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외운 게 그밖에 없어. 딴 건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출제 이슈. 공 있으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만 틀리든 맞든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 있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어. 무시하면 돼. 자, 도시 지역에 대해서 세부 용도적 지정되지 않으면 여기 뭐가 나와야 돼? 보전 녹지. 도시 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어떻다? 보전 녹지. 관리가 세분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보전 관리. 그 다음에 자, 용도적 자체가 지정되지 않게 되면 자연 환경 보전적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볼까요? 자, 고도 지구에 걸쳐 있으면 어떻다?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이게 이제 한 번 나왔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러면 앞을 보지 마요. 앞을 보지 말고 외울 게 뭐라고요?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뒤만 요행수로 가는 거야. 이 문제는 그전에도 안 나오고 그 후로도 안 나와 있어.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틀리라고 냈던 아주 더러웠던 문제.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문장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못 외워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너무 어려웠던 문제. 자, 공법에서 국토기억법 12문제 중에서요. 8문제 맞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거의 틀리라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검토하게 될 게, 자, 용도 지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끝머리 가십시다. 생략할 수 있다. 이제 눈치가 빤해져야 돼. 절차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 문제 보니까 틀린 걸 고르시오. 맞겠지라고 하는 거. 2번 지문 가십시다. 환원된 것으로 본다. 틀렸죠? 환원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목너 외쳤던 환원되지 아니한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구성한다고. 이걸 근데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 택지개발지구 대신에 도시개발구역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거든.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에 연접한 공유수면 넣어도 돼. 근데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완료 들어가면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앞을 읽으면 뒤져버린다. 뒤만 살살살 읽어가면 그나마 공부했던 것들을 기억해내실 수 있고, 쫄아가지고 앞에서 또박또박 읽게 되면 완전 말려버립니다. 왜? 보는 순간 다 모를 얘기거든. 그건 이제 앞에서부터 보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요행수를 바라는 거야. 혹시 알까? 그런 거 없어요. 알았던 것조차도 헷갈려버려. 앞에 읽다 보면. 왜? 저처럼 직업적으로 해도 이 앞에서도 읽다 보면 헷갈린다고. 언제 제가 이 지문을 앞에서부터 읽냐면 시험 본 당일날 시험지 오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앞에서부터 자꾸 읽거든. 그러면 저도 계속 버벅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읽는 순서만 캐치, 이 습관만 고치게 되면 진짜 실력보다 훨씬 점수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 결정고시 맞는데 이슈 안 되고요.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정하려면 지정할 때, 변경할 때, 세분할 때 모두 관리지역으로 결정한다.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도시 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세분되지 않았을 때 보전 녹지, 이건 알아야 되죠.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자, 보전 관리, 도시 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보전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용도지역 파트는요, 용도지역의 종류를 따져보는 걸 제외하고는 문제 낼 만거리가 몇 개 없습니다. 극단적이야. 건폐율 용적률 같은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손을 댈 수가 없고, 그 정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환원되지 아니한다라든가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몇 개만 체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다른 거 쫓아가시면 안 돼. 환원된 것으로 본다. 틀린 표현. 뒤에 생략할 수 있다. 그런 것 같다. 라고 해서 절차라고 하는 거, 의견 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 다 저 법적 가치, 제출한다, 첨부한다, 법적 가치가 없는 지문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지문 가서 볼까요? 자, 지금 건폐율의 최대한도 가장 큰 용도 지역은 써봐야 돼. 나는 하기 싫어. 그래도 해야 돼. 5566 57 이게 전일준 이런 순서고요. 자, 9887 해서 중심 일반 유통 클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지? 777 돼 있었고 나머지 다 20% 이하인데 계획 관리점은 얼마? 40%
이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56657에서 준주거적은 어디? 70%라고 하는 걸 찾아보셔야 돼. 써놓고 하나하나 체크하셔야 돼. 안 그러면 시험 보다가 한번 꼬여버리면요, 마음만 급해지고 되게 힘들어집니다. 일반 상업지역 981이니까 80%, 근린상업적 70%, 전용공업적 70%, 제3종 일반 주거지역 70% 해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절대 시험 볼 때 만만치 않아요. 이게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프레셔를 훨씬 많이 받게 돼요. 무조건 불안해서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됩니다. 써보면 이게 전, 일준, 중심, 일반, 유통거리 이런 게 대충 생각이 나요. 근데 다이렉트로 찾아가시려고 하면 자꾸 실수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전에 제가 어떤 학원 어떤 아는 분이 그 협회 실무교육 간다고 그래갖고 저 물어보더라고요. 공법에서 검폐율이나 용적률 문제를 자기가 평가 때문에 내야 되는데 이거 내도 되냐고. 내가 얘기했지. 안 내는 게 좋을걸요. 근데 그분 얘기가 한 중개사 시험 준비 합격하신 분들이 설마 이걸 모르겠어. 안 내는 게 좋을걸요. 욕 뒤지게 먹을 텐데. 근데 말 안 듣고 자기가 출제를 했어. 그리고 거기는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니까 실무교육 받는 분이니까 그분들이 주인공이거든. 어떤 새끼가 이거 검폐를 냈냐고. 이 어려운 거를. 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야. 시험 보고 나서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니까 실무교육 받을 때가 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개사 강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공식이라고 보는 거야. 지들이 안 틀려봐서 그래. 시험 보러 가서 틀려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 정도 해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고, 그 다음 문제. 자, 검표를 처리한 더 큰 용도제부터 나열을 한 것은 해서 다시 갑시다. 아이고, 귀찮다. 556657 9887 공업지역 777 녹지지역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나머지 20% 해서 2종 전용주거지역 얼마? 50% 이하 1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준공업지역은 다 7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에서 자, 큰 거부터인가요? 큰 거부터면 디귿이 제일 빠르고 디귿, 니은, 기역, 리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방금 봤으니까 만만치 이게 별게 없어 보이지 실질적으로는 제일 고비 힘든 파트 중에 하나.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검표를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는 높은 거부터 낮은 거, 이 문제는 낮은 거부터 높은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또 쓰는 거지. 556657이라고 하는 거. 자, 9887이라고 하는 거. 공업지역 777. 녹지 다 20% 이하. 계획관리적 40% 이하에서 또 쓰는 거야. 공업적 얼마? 70% 이하. 그 다음에 중심상업적 90% 이하. 뒤에 갈 것도 없어. 지금 여기가 높은 거부터 낮은 거니까 일단 1번은 삑사리, 2번 지문 보존 녹지지역 20%, 유통상업지역 80%인가요? 준공업지역 얼마? 70%. 삑사리. 자, 낮은 것부터 높은 수준이니까 녹지지역 20%,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9887이니까 80%, 준주거지역 70%, 일반 상업지역 80%, 준공업지역 70%, 2종 일반 주거지역 전 1준에서 60% 높은 것부터 아니구나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녹지지역 20%, 근린상업지역 70%인가요? 다시 70%죠. 9887이니까 유통상업지역 80%에서 답 몇 번? 5번 이렇게 갑니다. 이거 문제 보면서 뭘 좀 느껴야 되냐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검표 용적률을 내는 출제자의 의도 입장에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로 분류할까요? 어려운 문제로 분류할까요? 겁나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본인이 외웠으니까 쉽다고 생각하지. 본인이 외웠다고 생각하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되게 복잡하게 돼 있다. 이걸 다 걔들은 외워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강사야 외우지만은 외워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들 입장에서는 그걸 나열하는 것 자체도 너무 고역이야. 되게 어려운 문제. 답 몇 번 주로 뽑고 있어요? 4번, 5번. 뽑는 거 눈치채셔야 돼. 4번, 5번 뽑고 있는 걸 눈치를 채시라고. 아니,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뭐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자, 지금 어디 있어? 이 아이 어디 있어?
얘는 뭐 그렇다 치고. 자, 지금 얘 몇 번? 5번. 얘 몇 번? 얘 5번. 그 얘도 이제 몇 번인가 볼까요? 번호를 봅시다. 이 문제는 자, 의미 없는 문제. 답 2번이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용적률도 제 기억에 맞으면 거의 4번, 5번이 거의 몰아줍니다. 자, 이제 또 써야 돼. 100%, 150, 200, 250, 300, 500. 시간 아까 또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 1500, 1300, 1100, 그 다음에 900이라고 하는 거, 300, 그 다음에 350, 400이라고 하는 거, 100, 80. 도시적 외적은 다 80%요. 계획관리적은 얼마? 100% 이하. 이런 식으로 갔었죠. 자, 준주거지역은 얼마? 500%. 준공업지역은 400%. 일반공업지역 350%. 3종 일반주거지역 300%인가요? 해서 자, 지금 보니까 높은 지역, 자,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이니까 리을, 디귿, 니은, 기역. 이거 아니구나. 리을, 니은, 리을, 아니구나. 리을, 디귿, 니은, 기역. 저보고 병신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해봐봐. 하고 있으면 얼마나 떨리는데, 이거 틀리면 맞추면 본전이고 틀리면 개망신이야. 그래서 그 답이 몇 번이라고 해. 복잡시라고 죽었네. 답 몇 번? 5번. 내가 번호를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를 쭉 분석하다 보니까 용적률 검표율 문제는 미리 말씀드린 어려운 문제예요. 하도 반복을 하니까 조금 이제 익숙해질 뿐이지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지 주로 용적률 검표율 묻는 문제는 난이도 있다 보니까 5번, 4번 뒤쪽에다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멘붕 왔을 때 이거라도 기억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문제 문제, 용적률 최대도 가장 큰 것은 해서 30회 겁나 어려웠었다. 뭘 해야 돼? 써야 돼. 100%, 150, 200, 250, 300, 500이라고 하는 거, 1500이라고 하는 거, 1300, 1100, 그 다음에 900이라고 하는 거, 300, 350, 400이라고 하는 거, 100, 80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1종 전용 주거지역 100%, 3종 일반 주거지역 300%, 준주거지역 500%, 일반 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 요건 답이 3번이 되는구나. 그래서 요렇게 이런 문제도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작년에 공법이 세법 공법이 2개가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에 다른 과목 대비 겁나 어려워. 특히 세법이 말이 너무 길어갖고 죽여버릴 줄 알았어. 난이도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작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검토하게 되면은, 자,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자, 이거 찍는 문제야. 찍는 문제. 자, 그래서 계획 관리, 일반 공업, 유통, 상업, 전용 주거, 2종, 1종 일반 주거에서, 이건 이제 그냥 답이 5번인데, 요거는 그냥 아까 우리 1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입지할 수 없다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나. 그냥 아파트는 어디다 설치할 수 있다? 주거지역에다. 이런 식으로 찍으셔야 돼. 감으로 찍어야 된다고. 물론 제가 아까 문제가 나왔으니까 1전단, 2전공에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택 중심,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1종은 아파트 안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는 무조건 찍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외워서 풀 수 없어요. 이거 뒤지게 외워봤자 아파트 안 나오면 어쩔 건데. 그래서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버리는 문제. 답은 일단은 5번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원에서 답은 4번인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자, 연필 있잖아요. 돌리시면 돼. 상식으로 풀 수 없다고요. 이것들은 무조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야. 엿먹으라고. 지금 어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일종이야. 그게 가스 액화 석유가스 취급소하면서 설치할 수 있다. 저거 가스 배달하는 거 있죠. 도시가스 말고. 그거 생각하셔야 돼. 근데 어차피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게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대충 감으로 보면 가스통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이게 20몇 개를 다 외울 수 없거든. 각 용도 지역별로. 그래서 결국은 찍는 문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볼펜 고르시면 된다. 이래야 미련이 없어. 그러니까 들어갈 때 약속을 하셔야 돼. 나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문제를 4번을 찍겠다. 용도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문제를 이렇게 미리 마음의 훈련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 4번을 찍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를 찍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고 가자고. 안 그러면 시험장 가서요 떨려. 이게 3번일까? 4번일까? 2번도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삽질하는 거야. 외우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기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완전 말려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시험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자 오늘 뭘 찍을 건지 한번 번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몇 번?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이걸 제가 다 외웠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문제를 외운 것이지 내용을 외운 건 아니에요. 보니까 준주거적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원에서 답 4번. 심상치가 않아. 내용은 보지 마시라고 내가 답만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자 4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검토 드리게 될 게 지금 요건 답 1번이었구나.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이게 편리한 주거환경이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감도 못 잡아. 그래서 이때는 동물 미용실. 자, 이런 문제는 제가 거의 그 수험생들 목소리가 기억이 나. 대부분 시험 끝나고 이거 물어보거든. 아니, 거기 이 편리한 주거환경 거기서는 뭐 안 되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멘붕 오는 문제니까. 시험 끝나고서 아무거나 찍고 나서 제일 먼저 혹시 통화가 되면 먼저 물어보는 게 나보고 물어.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걸 고르시오.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러 그걸. 해서 이 당시 답이 동물 미용실 1번 하나 있었네요. 그 다음에 요건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가지고 보면은 4번 2개, 1번 1개. 저 4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무 근거 없는 거야. 무조건 찍어야 될 문제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학원에서 22년인가 약을 팔았는데 아직까지 절대 못 푸는 문제가 그 문제라고. 무조건 찍어야 돼. 그냥 자기 좋아하는 번호 찍으면 돼. 그때 6번 찍으면 안 돼. 5번 안에서 끝장을 봐야 돼. 나는 꼭 6번을 찍어야겠다. 확 손모가지로 그냥 5번 안에서. 근데 지금 4번 2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 내 학원 다니는 학원에서는 주로 4번을 찍을 거니까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자. 4번 몰빵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 있으면 찍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이거 시켰다고 나 원래 3번 찍으려고 그러는데 네가 4번 찍으라고 그래갖고 4번 찍어갖고 한 문제에서 떨어졌으니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는 찌질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문용어로 나중에 거기 등기법에서는 모질이 뭐였어? 민법상 조합. 절대로 등기면이 될 수 없는 사람. 큰일 났습니다. 생각나는 듯 짓거리기 시작해요. 해서 다시 그래서 요건 이제 옛날 문제인데 자 가십시다. 도시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 도시지역 틀렸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이 아니면 어떻다? 보전 녹지. 답은 뭐야?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세분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머지 4번, 5번은 개소리 되겠습니다. 좀 오래전 문제 패턴입니다. 법령 개정 때문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용도 지역에 따른 지금 행리자의 특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용도적 보셨고요. 어려워요. 이 파트는 구질구질한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잠시 끊었다가 용도 지구 구역 설명드립니다.